사랑에 빠진 법적 온누이, 어찌하오리까? 강신재, 젊은 느티나무. 안녕하세요. 우리 주변의 흔한 꽃 이야기, 소설 속 꽃 이야기를 전해드리는 우면산의 야생화전월입니다. 이 영상도 재미있게 봐주시고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에게서는 언제나 비누 냄새가 난다. 강신재의 단편, 젊은 느티나무의 첫 문장이다. 1960년 이 소설이 나오자 한동안 젊은 연인들 사이에서는 비누 냄새가 유행어가 됐다고 한다. 비누 냄새에서 풍기는 신선하면서도 성적인 연상작용 때문이었을 것이다. 이 소설은 이처럼 첫 문장부터 싱그럽고 감각적이다. 작가는 버스 안에서 우연히 스친 젊고 건강한 청년에게서 어느 순간 슬쩍 풍겼던 비누 냄새의 감각을 몇 줄 메모해 두었다가 소설화한 것이라고 밝혔다. 18살 여고생 수키와 22살 대학생 현규는 두 사람의 부모가 재혼하는 바람에 맺어진 온누이다. 법적으로는 남매지만 한 집에 살면서 사랑이 싹튼다. 아무리 의붓남매라 하더라도 남매 간 사랑은 지금도 흔치 않은 소설 소재인데 60여 년 전에는 충격적인 내용이었을 것 같다. 수키는 재작년 처음 오빠 현규를 보았을 때부터 사랑의 감정을 느꼈다. 어색한 시간이 흐르고 서로 친해지자 애정은 더욱 깊어가지만 오빠도 자기를 사랑하는지 너무 궁금하다. 그런데 어느 날 수키가 오빠 친구로부터 러브레터를 받자 오빠는 수키에게 화를 낸다. 수키는 오빠도 자신을 사랑하고 있다는 것을 깨닫고 이루 말할 수 없는 환희에 휩싸인다. 하지만 사회 통념상 이루어질 수 없는 사랑이었기에 수키의 번민은 깊어간다. 그런 와중에 어머니가 미국에 있는 아버지에게 가서 1년쯤 살고 올 것이라고 말한다. 두 사람은 이미 어두운 숲속에서 서로를 아는 사이였다. 친척 할머니가 함께 산다고 하지만 사실상 오빠와 단둘이 한 집에서 살아야 할 처지였다. 수키는 아무도 막아낼 수 없는 운명적인 사건이 일어날 것 같은 예감에 세상과 등지려고 마음먹고 시골집으로 내려간다. 수키는 날마다 뒷산에 올랐다. 거기엔 젊은 느티나무의 그루 사이로 들장미의 엷은 훈향이 흩어지곤 하는 곳이 있었다. 며칠 후 현규가 그곳으로 올라오는 것이 보였다. 그 대목은 다음과 같다. 그가 2~3m의 거리까지 와서 멈추었을 때 나는 내 몸이 저절로 그 편으로 내다른 것 같은 착각을 느꼈다. 사실은 그와 반대로 젊은 느티나무 둥치를 붙든 것이었다. 그래, 수키, 그 나무를 놓지 말어. 놓지 말고 내 말을 들어. 중략. 이제는 집에 돌아오겠다고 약속해주겠지? 내일이건 모레건 되도록 수키? 나는 또 끄덕여 보였다. 고마워, 그럼. 그는 억지로처럼 조금 미소하였다. 그리고 빙글 몸을 돌려 산비탈을 달려 내려갔다. 바람이 마주 불었다. 나는 젊은 느티나무를 안고 웃고 있었다. 펑펑 울면서 온 하늘로 퍼져가는 웃음을 웃고 있었다. 아, 나는 그를 더 사랑하여도 되는 것이었다. 이 소설의 마지막 장면이다. 현규가 우리에겐 길이 없지 않어. 외국에 가든지 라고 말하자 수키가 너무 기뻐하면서 끝나는 내용이다. 느티나무를 붙들고 자신의 감정을 다스리는 수키의 모습은 좀 코믹하면서도 애절하다. 젊은 느티나무는 소설 속 주인공들의 젊음과 건강함을 상징하면서 두 사람의 사랑이 앞으로 느티나무처럼 커갈 것임을 암시하는 것 같다. 느티나무는 숲속에서 자라는 자생 나무보다는 정자나무나 가로수로 더 친근하다. 느티나무는 줄기가 튼튼하고 잎과 가지가 넉넉해 정자나무 가로수로 제격이다. 오래된 마을 입구에 있는 정자나무는 대개 느티나무다. 그래서 오랜 세월 아주 크게 자란 녹어수 중에는 느티나무가 특히 많다. 또 서울 시내 가로수 10그루 중 한 그루는 느티나무일 정도로 가로수로도 많이 쓰고 있다. 느티나무 가로수길은 깔끔하면서도 세련된 인상을 준다. 느티나무처럼 가로수로 쓰려면 몇 가지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나무가 아름다우면서 사람에게 해롭지 않아야 하고 도시 매연과 병충해를 잘 견뎌야 한다. 또 가지가 간판을 가리지 않고 나뭇잎이 넓어 여름에 시원한 그늘을 만들어주면 더욱 좋다. 주로 나무 직경십에서 12cm 이상, 높이 3.5m 이상, 낮은 가지까지 높이 2m 이상인 나무를 쓰고 있다. 은행나무와 플라타너스, 정확히는 양버즘 나무는 비교적 이 조건에 잘 맞는 나무였다.
꿈을 아느냐 내게 물으면 플라타너스로 시작하는 김현승 시인의 시 플라타너스가 나온 것은 1953년이었다. 80년대 초엔 양버즘 나무가 서울 가로수의 절반 가까이를 차지했으나 88올림픽을 앞두고 가을 단풍이 좋다고 은행나무를 대대적으로 심으면서 은행나무가 1위에 올랐다. 그러나 두 나무는 조금씩 문제가 있었다. 은행나무는 열매에 떨어지면 도로가 지저분해지고 악취가 났다. 플라타너스는 성장이 빨라 가지치기를 자주 해야 하는 데다 봄에 꽃가루가 날리고 흰불나방 등 벌레가 꼬이는 편이다. 이에 따라 90년대 들어 이 같은 단점이 적은 느티나무와 벚나무가 대체 수종으로 많이 심어졌다. 이렇게 해서 은행나무, 버즘나무, 느티나무, 벚나무 등이 서울의 4대 가로수를 형성하고 있다. 이 소설을 쓴 강신재는 서울 출신으로 1943년 이화여전에 입학하지만 이듬해 결혼하면서 학교를 중퇴했다. 1949년 김동리 추천으로 등단한 이후 50에서 60년대엔 젊은 느티나무 같은 파격적인 소재로 수많은 애정소설을 발표했다. 1957년 아들의 친구와 불륜을 빠지는 여인을 그린 표 선생 순환기를 내기도 했다. 그러나 임진강의 민들레 등 6.25나 4.19 같은 역사적 사건을 바탕으로 한 소설들도 적지 않게 냈고 80에서 90년대엔 명성황후 같은 역사소설도 많이 썼다. 한국문협상, 여류문학상, 예술원상, 중앙문화대상 등을 받았고 여류문학인회 회장을 맡기도 했다.